자, 우리 36번, 36번은 이제 이자율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여기 있죠. 차입한. 특히 증분 차입 이자율이에요. 이게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 지급해야 되는 그 이자율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죠. 항상 뭐가 나오냐? 그 해당 회사에 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다. 그럼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량 회사채 수익률은 언제 나오냐? 우리 DB가 있죠?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그거 현재가치 평가하고 할 때 그때 뭘로 하냐? 이렇게.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 회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보험사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우량 회사채 수익률. 그래서 이게 언제 등장인지 잘 보라. 그 다음 여기 내재 이자율은 뭐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게 바로 내재 이자율이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되는데, 자,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차입할 때 하는 게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될 이자율. 이게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 이게 바로 증분 차입 이자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밑에 설명한 게 그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 써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냐? 시장 이자율이 뭐냐? 얘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일반적인 이자율, 즉 회사의 위험이 반영된 이자율. 그게 시장 이자율. 내재 이자율은 뭐냐?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즉 뭐냐? 리스 제공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가치 합계를 기초자산 공정가치 및 거기 나오면 리스개설, 직접 원가 합계액이죠. 요거랑 일치시켜준. 즉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이 된다. 그러면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는 유입의 현재가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공정가치 및 리스개설 직접 원가는 유출의 현재가치예요.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 입장,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요게 유출의 현재가치예요. 프렌트 밸류. 요게 유입의 현재가치죠. 이거를 일치시켜준 할인율. 그게 바로 내재 이자율. 우리가 IRR, Internal Rateable Return에서 IRR 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다음에 우량 회사채 시장 이자율 나와있죠. 얘는 뭐냐? 확정급여 채무 있죠? 우리 아까 했던 DB. 이거 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것도 뭐냐면 8번 중에 1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문제예요, 이게.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7번은 그냥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리스 개시를 인식해야 될 리스 부채. 부채는 항상 뭐냐? 내가 갚아야 될 돈의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고 얼마를 갚는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얘는 먼저 3년간 리스 하셔요. 3년짜리예요. 그 다음 매년 말 고정 리스를 100만 원씩이죠. 3번. 100만 원씩 3번이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얘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 동 기계 장치는 반환 조건인데 여기 있죠. 보증 잔존 가치는 얼마가 되냐? 3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스 개시일에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없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다. 얘는. 그래서 나머지가 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가 없는 게 된다. 만약에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보증 잔존 가치가 된다. 걔는 보증 잔존 가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3년간 리스하기로 하고 매년 말 고정 리스를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보증 잔존가 30만 원 뭐냐? 반환할 때 이게 30만 원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더 물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추정을 해봤더니 여기 있죠.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따로 반영할 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업 상점 입장에서는 결국 얼마만 갚으면 돼요? 요것만 갚으면 되죠. 이 돈의 현재 가치는 뭐가 되냐? 여기 나와 있는 2.4869를 곱하니까 100만 원 곱하기 2.4869. 요거.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여기 4번을 찍으면 안 돼. 4번 찍는 사람은 요거의 현재 가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기간 종료 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없다고 추정. 여기가 핵심이 돼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뭐냐?
요 기간 종료 시점, 원래 이게 기계장치인데 차량이라고 해볼게요. 차량은 한 5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차 상태가 3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물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30만 원이 된다. 30만 원 이상이 된다. 물어낼 돈은 없다. 그러니까 리스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만 주면 된다. 이런 100만 원씩만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돈의 현재 가치가 리스 부채가 된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보증 잔존가치 주고 그럼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종료 시점에 10만 원 지급해야 된다. 그럼 이 10만 원 0.753 있죠? 요거를 더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없다라고 추정한다가 핵심이에요. 3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30만 원이 안 되면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만 원 이상 된단 말이에요. 차 상태가 30만 원 이상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된다. 그리고 4번 찍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뜻. 이게 37번. 38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분류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재무활동은 뭐예요? 여기 BS가 있으면 여기 부채와 자본이죠. 답은 쉬워요. 3번. 단기 매매 목적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는 얘는 영업활동이라고요. 나머지 리스 부채 상환, 차입금 상환, 주식 발행이죠. 주식 발행, 차입금 상환 다 재무활동이 된다. 그럼 투자활동은 뭐예요? 자산을 사고 파는 거고.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 자, 여기 영자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자부예요. 그럼 영자부는 뭐예요? 재고자산이라든가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죠. 자, 걔네들을 사고 파는 건 뭐냐? 투자활동이 아니고 영업활동이 된다. 매입 채무를 지급해요. 무슨 활동이 돼요? 재무활동이 아니에요. 영업활동. 이게 바로 영자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38번은 난이도가 좀 쉽죠. 우리 재무활동이나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요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 차입금 상환, 리스 이용자, 리스 부채 상환이죠. 그럼 얘는 재무활동. 여기 나와 있어요. 부채 자본, 재무활동이 된다. 활동의 구분. 자, 39번은 우리 현금화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답은 좀 쉬워요. 자, IFR에서 영업활동에 대해 간접이 인정하지만 직접법 인정 틀렸죠. 둘 다 인정한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영업활동만 직접법, 간접법이 있다. 투자나 재무활동 없고 영업활동만 직접법 그리고 간접법이 있다. 이런 뜻이. 답은 2번이다. 여기도 중요해요. 배당금의 수치, 이자, 그다음 지급, 배당금 지급 수치 얘는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그래서 사실은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우리 영업 창출연금이 있어요. 영업 창출연금 그런 거에 대한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및 지급이죠. 이런 건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이걸 중요한 정보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말하는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 있죠. 보유한 현금에다가 요금을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이런 뜻이 그죠? 보유 현금과 요금을 예금 현금성 자산 이거 전부 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면 돼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환매채. 환매채를 샀어요. 무슨 활동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채권이니까 투자활동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영업활동이니까 아니다. 아무 활동도 아니다. 왜 이걸 분개 쓰면 뭐예요? 돈 주고 돈 받았어요. 돈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이다. 얘는 아무 활동도 아니다. 즉 현금을 표현한 얘가 표시되지 않는다. 얘는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몇 문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뭐 31번서부터 35번 사이에 몇 개의 문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그게 후반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문제 치고 한 35문제는 손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39번이고 40번은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계 수익이 500만 원이다. 영업활동 현금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공식이 이거죠. 단계 순이익에다가 비용 가산, 수익 차감, 플러스 마이너스 영자부. 그럼 영업활동 현금이 있죠. 이때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수익 비용은 영업활동 무관손익이에요. 자산부채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계 순이익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전 처분이익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냐? 다음처럼 돼야 된다. 빼야 된다. 여기 수익 차감이에요. 가함까지 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유형자산 영자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우라. 나머지는 다 영자부죠. 매출액은 자산 증가 빼란 말이에요. 재고 증가 빼라고요. 매입 채무 감소지 부채 감소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20에서 30만 원 여기 플러스 10만 원이죠. 그냥 다 써볼게요. 여기 5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빼야 돼요. 90만 원을 빼고요. 150만 원 빼보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요거 270만 원 나온다. 답은 1번이 된다. 아주 간접법으로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적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영자부. 그래서 주의할 것만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대손 삼각비가 있어요. 얘는 조정하지 않는다.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어요. 얘는 조정하지 않는다. 즉 영업활동 무관손익인데 이런 것들은 다 영업활동 관련 손익이에요. 영업활동 관련 손익.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여기 영자부에서 유형자산 하면 안 돼요? 유형자산 영업활동을 필요한 거 아니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업활동 영자부에 해당하는 거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영자부에 해당한다. 요거는 투자활동 현금할 때 반영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단계순이익은 영업활동 관련 손익도 있고 영업활동 무관 수익이 더해져 있어요.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용이 차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영업활동 관련 손익만 필요하다. 단계순이익에다 비용하면 지워지고 수익이 지워지죠. 단계순이익에다 비용 같은 수익 차감하면 영업활동 관련 손익. 그게 직접법에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이 나와요. 거기다 영자부를 하면 된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 현금흐름표가 제대로 이해된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선생님 그럼 직접법, 간접법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법. 그러면 이 사람은 다 터득이 된 거고. 직접법, 간접 구분이 안 돼. 이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거고. 여기가 대부분 이거잖아요. 암기. 근데 제가 강조했죠. 이거 해서는 안 돼. 얘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더하고 뭐를 빼는 그게 논리 이해가 안 되면 여기 6개 항목이잖아. 그죠? 이렇게. 이것도 자산 증가에 빼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재무회계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늘 당부드리지만 뭐냐? 여기 이제 무료 강의. 그래서 무료라서 뭐냐? 자꾸 미룬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회사에서 헬스클럽 그냥 끊어준 거예요. 이렇게. 무료잖아요. 안 나간다. 내 돈 내면 돈 아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료 강의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언제든 볼 수 있어요. 그게 자꾸 뭐예요? 언제든 볼 수 있게 자꾸 미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강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면 이거 놓치면 내가 또 결제하고 하니까 내가 이거 들어야지. 이게 되는데 이러니까 자꾸 미룬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 마음 잡고 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은 안 잡히게 돼 있어 이렇게. 나 책상에 앉아.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 확보 이거를 하라. 그러니까 전업수험생이 있어. 그러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돼. 전업수험생이니까 시간이 남는다고요. 전업수험생이 아니고 나는 직장인이에요 지금. 직장에 다니면 시간 확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해설 강의 들어둬야지만 이게 시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대부분 제가 풀어드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난이도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1순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들으면 사실은 감이 좋은 사람들은 한 3회차 정도만 해봐도 이 시험 문제 뭐 나올지 알아요. 왜?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꼭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 정도 맞는 건 어렵지가 않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를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무조건 시간 확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출퇴근하는 거. 저녁에 오셔가지고도 좀 동영상 내가 몇 개 좀 들어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뭐 운동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어. 그죠? 그거 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출퇴근 운전하시는 분 또 영업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 틀어놓으라고요. 화면 안 봐도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동영상 2번씩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하고 다시 하는 건 듣기만 해도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간 확보를 잘하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재무회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